테슬라 소식입니다. 1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전일 13% 급등한 데 이어 이날은 6% 상승했다. 5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한 이후 이틀 동안 20%나 올랐다. 액면 분할은 회사의 펀더멘털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수요를 늘릴 수 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1,600달러를 넘어서 소액 투자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8일 거래 종료 후 테슬라 주주는 보유한 주식 1주당 4주를 더 받게 된다. 분할된 주식은 31일부터 새로운 가격으로 거래된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주당 31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내달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관련 신기술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LFP가 바탕이 아닐까 생각된다라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거란 얘기도 있는데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LFP는 이미 테슬라에도 납품하는 캐틀 등 중국 업체가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LFP 기반 신기술이 테슬라 전기차에 채택될 경우 중국 업체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LFP가 바탕이라면 NCM보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국내 업체의 경쟁 우위에 변함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최근 니켈 가격이 급등해 비용 부담이 커진 형편이다. 국제 니켈 가격은 2018년 톤당 평균 13,122달러, 2019년 13,936달러였는데 이달 첫째 주 14,107달러를 기록 중이다. 그럼에도 LFP가 기술 난이도가 낮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 NCM에 밀린다는 점에서 업계는 자신감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캐틀의 납품을 일부 허용한 것은 제품 경쟁력보단 중국 시장에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라며 글로벌 수요가 견조하고 여전히 캐파가 달리는 상황이라 국산품이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12일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차의 협업을 제안했다고 밝힌 밀턴 CEO의 인터뷰 이후 현대차와 니콜라의 협력 가능성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밀턴 CEO는 최근 국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가 손을 내민다면 언제든 잡을 준비가 돼 있다며 협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사실상 앞선 기술력을 지닌 현대차에 구애를 한 셈인데 이를 두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은 수소 전기차의 시장 규모가 전기차와 비교해 10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작은 만큼 현대차가 니콜라와 협력해 전체 시장을 먼저 키워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에서 픽업 트럭 이상 차량의 관세를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니콜라와 협업한다면 미국 수소 트럭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미국은 한 해에 대형 트럭이 20만 대 이상 팔리는 나라로 현대차가 수소 트럭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나라로 꼽힌다. 니콜라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한 쓰레기 수거 업체와 쓰레기 수거 수소 트럭 2,5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대차가 2025년까지 스위스에 수출하기로 한 1,600대보다 50% 이상 많다. 반면 니콜라와 협력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기술만 나눠 현대차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할 정도로 일찌감치 시장에 진출해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기술력은 실제 판매량으로도 입증된다.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넥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소 전기차인데 넥소는 지난해 4,818대가 팔려 세계 1위에 올랐고 올해 상반기도 2,879대가 팔려 1위를 지켰다.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니콜라와 섣불리 협업한다면 앞선 기술력을 내주면서 지금의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셈이다. 수소 충전소 인프라만 충분히 깔린다면 현대차가 니콜라와 협업 없이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미국 수소 트럭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니콜라의 제안을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기술력을 향한 관심의 표현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간에 니콜라와 협력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실제 협력이 이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여러 사안을 검토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바론즈는 애플은 골드먼 삭스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출시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애플페이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애플의 전 세계 설치 기반이 수억 대에 달하는 가운데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동사 서비스를 결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호재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헨넷이 라지 캡 파이낸셜 펀드는 당사가 애플을 자사펀드에 편입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동사 결제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인한다고 했다. HLFNX는 애플을 탑10 종목으로 편입하고 있다. 탑10 종목 중 유일한 대형은행은 시티그룹이다. 한편 CNBC는 가치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핀테크 기업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2020년 들어 강력한 주가 랠리를 기록한 페이팔과 스퀘어의 선행 PER은 각각 42배, 118배에 상당하며 연초 대비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비자와 마스터카드조차도 각각 32배, 38배에 달한다. 애플 주가는 선행 PER의 28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그런 월마트의 충성 고객들까지 빼앗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지난 2월 첫 주 월마트와 아마존 중 한 곳 또는 모두 이용한 소비자의 지출을 보면 66%가 월마트, 34%가 아마존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뒤인 8월 첫째 주에는 이 비율이 월마트는 55%로 내려가고 아마존은 45%로 올라갔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를 아마존이 제대로 포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에 아마존은 고전했다. 배송 시간은 지연됐고 재고 확보도 더뎠다. 아마존은 17만 5천 명 고용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창고 등 유통망의 보건 안전 조치도 강화했다.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S&P 500이 3% 오르는 동안 65%나 뛰었다. 코로나19 시대의 결정적 소비자 행태 변화로 맥킨지는 고객들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마존은 이런 변화에 맞춰 수백만 가지 상품을 구비하고 소비자가 둘러보기 쉬운 사용자 환경을 조성했다.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제 단계도 최대한 간단하게 설계했다. 시장 분석업체 마켓플레이스 펄스에 따르면 7월 아마존 웹사이트 방문자는 25억 7천만 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달 이베이와 엣지, 월마트와 타겟, 홈디포, 베스트바이의 온라인 쇼핑몰 방문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 그만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제품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에 비해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인 산 물건을 곧바로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은 당일 또는 이길 배송 시스템으로 그 격차를 좁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계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활용해 오픈 뱅킹과 실시간 결제 등 코어 뱅킹의 혁신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뱅킹 실현에 힘을 싣는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뱅킹 시스템과 거래 시스템, 버추얼 뱅킹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에 멀티 클라우드 접근법을 적용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안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우선 원칙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은행 업무를 원활히 이행,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 스탠다드 차타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와 데이터 분석 기능 등을 활용해 뱅킹 프로세스를 개선 및 자동화하고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팀즈를 통해 전 세계 8만 4천여 명에 이르는 자사 직원에게 디지털 업무 공간 혁신을 제공한다. CNBC는 11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출시 시기를 2020년 11월로 구체화하고 플래그십 게임인 헤일로 인피닛 발매일을 2021년 중으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헤일로 인피닛의 출시 연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게임 콘솔에 대한 초기 수요뿐만 아니라 게임 콘텐츠 관련 매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은 윈도우즈, 광고, PC 부문과 더불어 동사가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FY20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매출 중 게임 부문은 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비중이 1.7%포인트 확대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11일 CNBC 등 외신은 코로나 이후 미국 내 국내선 수요가 7월 들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잉은 지난달 항공기 수주를 단 1대도 받지 못했고 주문 취소만 43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6개월 연속 항공기 주문 취소가 수주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보잉의 항공기 주문 취소량이 835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항공기 인도 건수는 4대에 그쳤고 올 2분기 인도 물량도 20대에 불과해 90대를 납품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7% 넘게 줄었다. 주문 취소와 연기가 속출하면서 보잉은 인도 대기 항공기를 보관하는 생산 공장 인근 주기장이 포화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CNBC는 항공기 납품 지연으로 제조사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2분기 중 수십억 달러의 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잇따른 추락 사고로 지난해 3월부터 주력기 737MAX의 인도가 중단된 데 이어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경영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지난달 보잉은 항공기 생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747 전보기를 오는 2022년을 끝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를 현재 매달 10대에서 2022년까지 월 6대로 감산할 계획이다. 신형 기종인 777X 출시 일정도 2년가량 늦추기로 했다. 보잉은 이미 직원 16만 명 가운데 10%를 감원했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11일 CNBC에 따르면 옥시덴탈은 2분기에 83억 5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6억 3,5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미국의 상장 석유업체 옥시덴탈은 2분기 83억 5천만 달러의 2분기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옥시덴탈은 전날 2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6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상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상각 규모는 시가총액의 40%를 웃도는 수준으로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옥시덴탈은 작년 아나다코 페트롤리엄을 380억 달러에 인수하며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옥시덴탈은 3분기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지난 분기에 비해 13% 감소할 것이며 4분기에 또 5% 감소하여 하루 116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시덴탈은 아나다코 매입을 통해 최대 셰일 생산지가 된 미국의 퍼미안 지역의 올해 셰일 생산량은 37%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쟁사인 아나다코 페트롤리엄을 인수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탓에 이번 대규모 손실이 더 부담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옥시덴탈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 매각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자산 매각으로 20억 달러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인데 내년 원유 수요도 코로나19 회복 속도가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 호재에 힘입어 40달러대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오펙은 8월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91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OECD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는 총 9,063만 배럴로 예상했다. 오펙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마이너스 3.7%에서 마이너스 4.0%로 하향 조정했다. 전체 석유 소비량은 9,760만 배럴로 전망됐는데 코로나19가 경제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 OECD 및 비OECD 국가에서 반등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오펙은 OECD 및 비OECD 국가들이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봤는데
특히 BOECD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이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봤다. 내년 유가 흐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가 판가름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유가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40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각종 호재가 유가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1.06달러 오른 42.67달러에 종료됐다. 브렌트유 10월물 또한 전일 대비 93센트 오른 45.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미국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450만 배럴 감소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290만 배럴보다 큰 감소 폭이다.